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3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과 소양을 강의를 이렇게 시작해서 매주 동영상을 올린 것이 이제 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2주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제 공지를 했듯이 이제 기말 시험 이제 대신으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시험 대체 레포트라고 봐야 되겠죠.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좀 뭐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자기 그 지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살아왔던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지갑에다가 이렇게 잘 보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뭐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현재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잘 모아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던 포트폴리오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아마 이제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살아온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살았다면 많이 살고 어린아이에 비해서 많이 살고 뭐 저 같은 사람에 비하면은 이제 굉장히 조금 살았는데 그 살아온 것의 삶에 대해서 뭐 그것을 다 이제 우리가 모아놓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인생에서 굵직굵직한 또 어떤 나의 어떤 삶의 변화를 줬던 그런 내용들을 간추려서 모아놓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실패를 해도 아 이거는 시행착오구나 해서 다음에 이제 잘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번 지나간 그 삶은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루하루 사는 이 현재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뭐 여러분들처럼 이제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잘못된 삶은 뭐냐면은 뭘 이렇게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냥 아무런 그 생각도 없이 그 시간을 보낸 그 부분이 굉장히 지나고 보니까 잘못 살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설사 내가 어떠한 것들을 추구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은 분명 어떤 그 경험과 교훈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뭐 강의를 이렇게 또 오늘 13주 시작하면서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이 반이고 이제 마무리가 다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하여튼 이제 중간고사도 이력서 자기소개서로 대체를 했고요. 또 기말고사는 이제 포트폴리오로 대신 대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설명을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이거 시험이니까 지금부터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 그 뭐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 이런 데에서 뭐 수능 보듯이 아니면은 이렇게 뭐 사지선다형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시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그런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되게 그 업무를 하다 보면은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제가 드리는 이런 형태의 어떤 과제들이 주어지지 뭐 그냥 단답형으로 예스인지 노인지 이것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것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13주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의사표현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장에서 이제 확성기 들고 했던 이제 그러한 여기 그죠? 지금 뭐 이렇게 듣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의사표현을 잘 했더라도
또 이제 상대방이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의사표현 자체를 잘 못하면은 뭐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뭐 말소리를 어떤 뭐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이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다시 안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의사 표현 능력을 잘 키우느냐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제가 하는 이제 먼저 좀 틀어드릴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니고 유튜브 상에서 이제 얻어온 영상이어서 아마 연출을 했겠죠. 근데 이 영상이 하여튼 옛날에 이제 유명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해상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옛날 영상이어서. 근데 이제 그거를 틀어드리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다 올리면 이제 그 저작권 침해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뭐 저작권 침해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처음에는 많이 놀랬는데 뭐 저작권 침해하면은 이제 알아보니까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뭐 유튜버가 아닙니다. 단지 유튜버라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구글을 쓰기 때문에 구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플랫폼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있는 어플을 쓰듯이 저도 이제 유튜브라는 것들을 쓰고 있을 뿐이고 제가 물론 이제 대가는 치릅니다. 뭐냐면은 뭐 광고도 봐야 되고 물론 이제 프리미엄 회원이 되면 이제 광고 없이 볼 수 있다 그러는데 뭐 저도 그 뭐 큰 돈은 아닌데 자꾸 그 뭐 돈을 내고 보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고 거기다 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 하여튼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고 또 이 영상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뜨는데 하여튼 저는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유튜버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단지 여러분에게 저희 대학의 서버가 좀 그게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버라는 서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잠깐 좀 뭐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시고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제가 얼굴이 계속 나오면 좀 그러니까 없애고 예. 네. Excuse me. I know you didn't think anyone would catch you, but you just slammed your door into my car. The least you can do is say you're sorry, lady. You don't have to take that tone. It's not like I'm hurting your resale value. I'm sorry. See? Like that. It's a sugar date. What if spring is late and winter it's a marshmallow world? It's the time for play. It's the little it's a whole year round. 네, 뭐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좀 연출을 좀 한 것 같기는 하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대화로 좀 잘 풀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이제 뭐 병법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적이 오면 적의 이제 수를 헤아려 보고 적의 전력을 보고 이 전쟁을 내가 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만약에 적이 좀 나보다 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싸우기 전에 좀 뭐 사절단을 보내 가지고 이제 전쟁이 나지 않도록 이제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죠. 자, 오늘 이제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상대방이나 뭐 내가 어떤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좀 어떤 효과적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은 그쵸? 어떤 좋은 어떤 이미지를 주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생각하고 내가 표현하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해가 발생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효과적인 의사 표현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사 표현의 개념이 이제 말로 아까도 우리 뭐 앞에서 잠깐 영상을 봤지만은 뭐 쏘리 한다 그래서 쏘리는 미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억양 자체가 중요하죠. 내가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는 거와 미안해 하는 거랑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어 말고 다른 어떤 우리가 신체 언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감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스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의사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좋은 어떤 고급의 그런 언어들을 가질 수 있도록 평상시에 좀 이렇게 훈련을 갖고 또 어떤 부분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 표현이 이제 잘못됐을 때, 그죠? 상당히 큰 이제 문제가 생기고, 특히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면은 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처음에 제일 첫 시간에 이제 몇 초가 중요하거든요. 몇 초 안에 친구들이 있으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서 누구입니다. 우리 같은 반이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참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잘 못하죠. 이상하게 하여튼 처음에 어색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좀 잘 말을 꺼내주면 좋을 텐데 뭐 이러면서 있다가 보면 서로 이제 한 뭐 몇 분 지나면 어색해서 서로 좀 침묵을 깨고 또 인사하기도 어색하고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좀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운데 오늘 뭐 좋은 하루 되시고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의사 표현 방법에서 이제 사실, 뭐 감정,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바램, 뭐 이런 이것들을 잘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좀 이제 갖춰야 된다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안 생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 않은 부분에 오해가 생겨서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여기 이제 예가 좀 있는데 하여튼 뭐 여기 있는 예를 뭐 다루기는 좀 뭐 좀 그렇고요. 이제 뭐 이런 거 할까요? 뭐 민수는 뭐 시간보다 맨날 늦게 온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늦게 오는 그 친구에 대해서 야, 또 늦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배려를 해서 이렇게 늦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아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뭐 운전하고 이럴 때는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순식간에. 저도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는 경우에 옛날에는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이제 누가 뭐
끼어든다든지 어떤 그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그 반응이 굉장히 어떤 격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평상시에 내 자신의 마음밭이 늘 좀 넉넉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거랑 이제 상대방을 이제 배려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 다시 말해서 상대방 입장이 돼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그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참 순간적으로 참 제 밥맛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보면은 뭐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 이제 그 옛날에 그런 그또 뭐 이렇게 문구가 있는 거 있어요. 어떤 엘리베이터에서 뭐 좀 몇 초만 기다려보자. 엘리베이터 문을 닫기 전에 정말 다급한 사람이 올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라 저쪽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뭐 이렇게 이제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죠? 정말 그 필요한 사람이 뛰어오면서 그걸 타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좀 3초만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또 한 번 반복을 하면은 우리 인성과 소양에서 나 자신에 대한 상태를 좋게 하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자. 그래서 더불어 잘 살자 뭐 이런 얘기죠. 그죠? 내가 잘 되고 또 상대방도 잘 되고 더불어 잘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 인성과 소양의 목표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이제 뭐 너무나 뭐 그냥 맨날 좋을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가 있는데 군인이 있는데 뭐 나도 좋고 뭐 적군도 좋고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아, 교수님이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런 단순한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구나. 근데 사실 뭐 일상생활에 살다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사소한 부분에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특히 그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 특히 뭐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더 아파요. 더 힘들어요. 또 뭐 서로 사귀는 애인 관계라든지 이런 경우에 굉장히 하여튼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도 상대방을 괴롭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해 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결혼을 뭐 여러 번 한 경험을 하는 게 좋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혼을 딱 한 번 하고 또 결혼식 할 때 뭐를 해요? 나는 또 뭐 그 건강할 때나 뭐 아플 때나 평생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 약속. 그래서 내가 어떤 우리 저 같은 경우 제 아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제가 그걸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살다 보면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소통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상대방 입장이 돼서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그 이제 남녀 차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남녀 차이.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좀 차이도 있고 또 뭐 선배와 후배와의 서로의 입장 차이도 있고 또 저도 지금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수고 여러분들은 학생인데 또 학생 입장에서 이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이제 교수로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또 교수 입장이 돼서 교수님이 이게 저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매일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 걸까?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이러면 이제 삶의 어떤 이해 폭이 넓어지고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일단 마음 먹는 게 중요해요. 마음 먹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에 다니면서도 뭐 처음에 입학할 때하고 지금 느낌은 많이 다르잖아요. 어느 경우에는 참 이제 어렵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죠. 뭐 내가 어떠한 그 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워요. 그러면
어렵지만, 남들도 다 어렵겠지. 예, 한번 우리 좀 힘을 합쳐서 이걸 헤쳐나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야,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서 못 해먹겠다. 이게 사람이 하라는 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이 날 때 그거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실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좀 가슴속에 잘 이렇게 넣고 다듬어 가지고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제가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어요. 끼어들고 뭐 그러면은 이제 뭐 화가 확 나지만은 그걸 좀 잘 사귀어서 저 사람이 꼭 필요했었나 보다. 그래서 그냥 이 먼저 가라고 이렇게 좀 손짓도 해주고 또 저는 또 내가 또 잘못했으면은 비상등 넣어서 아유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은 아주 그날 굉장히 순조롭게 될 텐데 서로 뭐 빵빵거리고 뭐 삿대질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날 이제 큰 싸움으로 벌어지고 나중에는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결론이 뭐예요? 하여튼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너무 뭐 해상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신의 의사 표현 방식을 이제 점검을 하는데 여기 이제 거리, 뭐 시선, 뭐 태도, 뭐 행동, 뭐 어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요즘 그 외국인들하고 좀 이렇게 지내는 편이죠. 외국인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 지내는데 하여튼 이제 본인들이 뭐 그런 마음의 그런 그 뭐 생각은 없겠지만은 하여튼 이제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뭐 교수니까 그래서 뭐 그 학생들한테 좀 잘 해줘야 되는데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존댓말을 씁니다. 뭐 했습니까? 하셨습니까? 뭐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느 때는 뭐 야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 외국인들도 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럼 내가 하여튼 내가 거친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걔네들도 뭐 아는지 알고서 그러는지 모르고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좀 난감한 때가 있어요. 뭐 그래서 내가 이 자식이 그랬더니 뭐 자식 뭐 이런 적도 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뭐 교수한테 그러는 건지 그래서 또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우리의 그 언어를 가능한 한 그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굉장히 그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간단하게 뭐 이제 그 교재에서 제공하는 거는 원래 요 정도고요. 이제 우리 보통 이 교재는 누누이 얘기지만 이제 팀 활동을 팀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제인데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정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덧붙여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에도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온도,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이성과 감정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성이 있지만은 또 감정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 몸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교감신경과 또 부교감신경이라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내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구부려야지. 그러면 손가락도 이렇게 되고, 뭐 안경도 이렇게 올리고. 이것이 이제 교감신경이죠. 근데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뭐 뇌라든지 피가 도는 거라든지 심장이 뛰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교감신경이거든요. 부교감은 뭐냐면은 교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감신경이 돼서 어느 날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야 심장 멈춰버려라 기분 나쁘니까 죽어버려라 하면 딱 멈춰서 죽는 거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설계할 때 우리에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감신경,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일어선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분을 좋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기분이 나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딱 체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즐거운 대화를 해야 되죠. 근데 뭐 아주 무거운 대화, 힘든 대화, 야단 맞고 이러면서 밥을 먹으면 체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체 언어, 신체의
우리가 뭐 저 지금 사진이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나와 있는데 저 사진에 있어서 뭐 그죠? 표정만 보면 아는 거죠. 저 사람이 놀란 건지 좋은 건지 즐거운 건지 슬픈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뭐 연기자들 탤런트나 뭐 배우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겠지만은 우리 또한 사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돼서 일단 여기서 뭐 첫 1교시로 좀 끊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싶어요. 다음에 시간은 이제 여기 보면은 쥐가 한 마리 나오고 그다음에 치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이제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을까? 그래서 요 얘기를 뭐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